예,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스팀의 한우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서는 지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발표를 해드릴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네이버에서는 지난 10년 넘게 지라를 전사 솔루션으로 지금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안정화 단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한 4, 5년 전에 이미 대부분 완료가 되고 현재는 거의 리소스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사용하시는 6점대 이후 7점대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어떤 이슈를 겪어왔고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인데요. 우선 저희 회사는 포털 서비스 회사입니다. 대부분 저 녹색 검색창에서 생활 관련된 정보 한두 번 정도는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저런 포털 서비스 외에도 앱이라든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는 BTS란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지라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유명하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므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2006년도경에 품질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품질 조직에서 도입한 버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버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그러면 버그를 관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각각의 개발팀에서 버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개발팀이 모두 전혀 다른 이슈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6년도 경에는 뭐 지금처럼 굉장히 이슈 트래킹이 많이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었고 대부분 엑셀이나 메일 같은 걸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로보드와 같은 게시판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이슈 트래킹 도구는 오픈소스의 멘티스라든지 버그질라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품질 조직에서 각 개발팀과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증가를 하고 이제 전사 버그를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이 되었는데 각 버그를 한 곳에서 보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조직에서 그 당시 이제 많은 도구들 리서치를 하고 각 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요구 사항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지라를 선택했느냐? 당시에 저희가 각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걸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도구는 당시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멘티스나 버그질라 같은 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상용 솔루션을 구매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개발 회사인데 왜 이거를 좀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2006, 7년도 경우에는 네이버가 한창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제 사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투입하기보다는 서비스에 좀 더 공수를 투자하려는 시기라서 개발보다는 우선은 빠르게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이 났고 그렇게 돼서 분석했던 도구들 중에 지라가 있었습니다. 지라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슈 타입이라든지 워크플로우, 알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프로젝트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거의 커버가 가능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은 좀 라이센스 가격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언리미티드 유저 라이센스가 8,000불 정도로 그렇게 회사에서 도입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국내에는 레퍼런스가 좀 없었는데 해외의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큰 레퍼런스가 이제 해외 콜센터 같은 곳에서 이 지라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사용자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인스턴스 근황인데요. 지금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6개의 지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라인이라든지 네이버 랩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라 인스턴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회사의 다른 담당자분이 관리하고 있는 컨퍼런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소스 저장소를 SVN을 하던 시기에는 뭐 PCI라든지 크루서블 같은 도구를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코드 리뷰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 도입을 했었는데 이 두 개는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서버 구성인데요. 저희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반이중하라는 구조인데 저희는 마스터와 리드온리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스터 서버와 리드온리 서버를 L4 스위치로 묶고 L7 해슬 체크를 이용해 가지고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마스터 장비가 장애가 나면 리드 온리 장비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둘 다 공이 같은 나스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D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은 하나로 보이지만 이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안정성 부분을 얘기할 때 좀 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무엇이냐? 저희는 7점대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6점대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2013년 이후에 만들어진 2015년인가 릴리즈된 버전인데 6점대 거의 최종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사에 등록된 이슈는 한 180만 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네이버 인스턴스에만 한 120만 건 정도 이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된 커스텀 필드는 이 이후부터는 다 이제 저희 네이버 인스턴스 한 개 인스턴스에 등록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한 380여 개, 등록된 사용자는 액티브 유저 수만 47,000여 명, 프로젝트는 한 1,100여 개 정도 있고 그룹은 한 25,000여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들은 전부 다 성능하고 연관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틀란시아가 6.4 버전부터 지속적으로 퍼포먼스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 지표들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라 시스템을 가지고 초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초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그 전용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릴리즈할 때 QA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에 나온 버그들을 등록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그 정보가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버그에 대한 왜 이 버그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소스를 수정했는지 버그 히스토리 쪽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버그를 수정해서 소스를 커밋할 때 어떤 이슈 아이디로 인해서 해당하는 버그 소스를 수정했는지 약간 프로세스적으로 소스 커밋할 때 이슈 키를 넣는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개발자들이 내가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라 이슈를 생성을 하고 해당한 이슈를 소스 커밋할 때 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확산해서 개발자들 타스크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버그 관련된 정보만 들어오다가 개발자 타스크는 각각 개발팀에서 리더라든지 아니면 각자 뭐 메일이나 엑셀 같은 걸로 자기 업무를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슈를 등록을 하고 등록된 개발자들은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소스를 커밋해야 되는데 소스 커밋할 때는 무조건 그 지라 이슈 키를 입력을 하는 형식으로 프로세스적으로 강제화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버그 정보가 들어오다가 전사 개발자의 타스크 업무로 들어오게 되었고 개발자들이 할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확산된 게 관리자들 입장에서 이거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하겠는데 이거 PMS처럼 한번 사용을 해볼까?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까지 저희는 한 도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버그에서 이슈 관리 도구로 확산되는 게 그냥 단순히 확산된 건 아닙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 특정 팀이 만들어지고 전담 운영자를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팀의 피드백을 받고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BTS의 워크플로우라든지 화면 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을 했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전사 교육을 하고 기존에 이미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로 각 조직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전사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짧진 않았는데요. 연단 이상이 걸렸고 이런 부분에 플러스로 사내 프로세스적으로도 약간 강조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라 이슈를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SVN을 사용했기 때문에 SVN 프리훅 커밋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지라 이슈 키가 없으면 소스를 커밋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들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건데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버그와 개발자들의 그 업무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품질 관련된 지표를 이제 측정하고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2010년도에 이미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도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라는 책도 출간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버그 관련된 정보와 할 일 정보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어떤 팀은 품질 높은 서비스를 릴리즈하는데 어떤 팀은 그러지 못한 게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잘하는 팀들은 왜 더 잘하는지를 그 사내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여러 개발자분들이 CI도 세팅을 하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다 작성을 하시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런 형식의 프랙티스를 적용한 팀들은 일부 깨어있는 일부 팀들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내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다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지표를 다 정의를 하고 품질 지표를 단순히 정의만 한 게 아니라 대시보드로 각각의 실무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서비스 릴리즈되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품질 수준을 관리를 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2010년 정도에 정립이 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적 분석 도구에서 크리티컬 레벨 몇 개가 일정 이하여야 된다. 그걸 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KLOC당 어떻게 점수가 분포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정의를 하고 그 점수를 토탈해가지고 최종 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품질은 얼마다라는 지표를 다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 이제 국내에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애자일 방법론을 사내에 도입을 했는데 애자일 방법론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라의 프로세스에 녹이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프로젝트성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버전을 이터레이션으로 매핑을 시켜서 이터레이션별로 얼마나 이슈를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이슈의 초기 예상 시간을 가지고 리소스를 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처는 2만대 이하로 등록을 하게 하고 2만대가 넘는 이슈 같은 경우는 쪼개서 다시 등록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쪽이 맨데이에 관련된 리소스 초기 예상 시간을 가지고 보여주는 정보를 보여주고 각 이터레이션별로 몇 개의 이슈를 처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몇 개가 처리됐는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성능 이슈고요. 하나는 안정성 이슈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 작업을 진행했던 2010년 정도에는 저희가 사용했던 버전이 지금의 버전이랑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3.14 버전을 기준으로 지금 관련된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3.14 버전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라가 20만 건 이상의 이슈를 커버하기 시작했던 건 2013년도에 지라 5점대가 나오면서인데요. 저희는 이 시점에는 이미 1년에 이슈가 20만 건이 생성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3점대는 언제나 성능과 안전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일부 품질 조직에서 사용하던 도구가 전사 사용자로 늘어나서 사용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버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할 일 타스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슈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에 품질 조직에서 이 전사 개발 팀의 버그 관리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해서 각 개발팀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업셋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커스텀 필드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저희가 그 당시 3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지라 인터널 소스까지 수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 큰 문제로 다가왔고요.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지라 아틀란시아에서 제공해주는 퍼포먼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6.4 버전부터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틀란시아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슈 개수, 커스텀 필드 개수, 프로젝트 개수, 유저와 그룹 개수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밑에 보시는 이 리스폰스 타임이 대부분 2초가 넘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테스트 환경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서버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창 사용하고 있던 시점에는 실제로 대부분 응답 속도가 3초가 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느려서 못 해먹겠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여기 컨퍼런스 쪽에 가시면 엔터프라이즈의 스케일링 지라에 가시면 6.4 버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아틀란시안이 가이드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라를 활용하면서 제일 처음에 잘 몰랐던 건데요. 지라는 실제로 루신이라는 자바 검색 엔진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 시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쿼리가 가지 않고 루신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보를 보여주는데 저희는 처음에 지라를 활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필드 개수가 늘어나는 게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거의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검색 시점에 이슈의 상태가 해결인데 실제로 한 이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슈 상태가 완료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라와 데이터베이스의 싱크가 안 맞은 경우인데요. 예전 지라 3점대나 5점대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루틴 데이터를
루신을 열어보면 이런 형식으로 각 도큐먼트마다 커스텀 필드가 쭉 늘어나는데요. 글로벌 필드에 디폴트 값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게 무조건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저희가 성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작업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일 심플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때려 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가장 빵빵한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 HDD 장비에서 SS 장비로 넘어가 봤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효과는 있지만 투자 대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잠깐 반짝 괜찮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더 많은 이슈를 생성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라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아틀란시아에서 이런 스케일 아웃을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가장 성능 이슈가 많았던 시점에는 아예 그런 솔루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완디스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라 클러스터링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저거는 당시 상용 솔루션이었고 지금은 아예 팔지도 않는, 더 이상 구할 수도 없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건데요. 저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키텍처는 지금 데이터 센터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개의 와스를 띄우고 앞에 로드 밸런스를 붙인 다음에 뒷단에 지금 이중화가 안 되는 루신을 완디스코에서 만든 지라 클러스터링이 서로 동교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계속 돌렸을 때도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문제는 운영 환경에 적용했을 때 발생을 했습니다. 이 3개의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죽으면 당연히 2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2대가 말짱히 동작하고 있는 환경에서 장애가 난 이 한 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백단에서 루신 데이터를 동기하기 위해서 3대가 모두 응답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운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동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다운타임은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더 느린 응답 속도를 계속 받게 되었고, 지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와스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와스만 한번 내렸다 올리면 대부분 장애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운영했을 때는 장애가 나더라도 한 5에서 10분 정도 내외에 그냥 와스를 내렸다 켜고 웜업 시킨 다음에 아파치에 붙여주면 복구가 됐는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세대가 돌아가면서 장애가 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다운타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싼 돈 들여서 사서 적용을 했다가 결국에 운영에는 적용을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디스코에서 더 이상 이 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커스텀 필드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뭐 개발팀별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만들어드리죠.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갔으면 어느 시점에는 사내 표준 템플릿을 정의를 하고 사내는 이런 형식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 외의 프로젝트 형식은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그 외의 표준 형식은 아예 인스턴스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스턴스에는 뭐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거기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표준 템플릿으로 만들었고요. 커스텀 필드명이 저희가 좀 이 부분 성능에 병목이 있다고 계속 판단을 해서 뭐 커스텀 텍스트 1이나 커스텀 데이트 1 이런 형식으로 필드명을 만들고 그 필드명을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커스텀 텍스트 1은 배포 버전입니다. 뭐 아니면 뭐 릴리즈 서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커스텀 필드명이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스텀 필드명을 번역을 하면 언어별로 필드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성능 이슈가 발생했던 시점에는 저 커스텀 필드명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영문 버전 하나 만들고 일본어 버전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필드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뭐 팀별로 이제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하는 용어가 어떤 팀은 우리는 릴리즈 서버를 해주세요. 어떤 팀은 배포 서버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이름인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공통화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네, 커스텀 필드는 이제 컨텍스트 필드를 활용해서 옵션 값들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의 표준 양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신규 과제 진행하는 프로젝트 형식과 그냥 기존 과제를 유지보수하는 서스테인 형식, 두 가지 방식으로만 과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슈 타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라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지라를 뭐 다르게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슈 타입만 좀 다르고
지라에서 제공해주는, 아틀란시아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워크플로우를 거의 한 90%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많이 보셨을 지라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건 그냥 지라를 설치하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독특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대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대표 서비스는 저희가 카페, 블로그, 지식인, 메일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4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서비스인데 그 들어오는 이슈 유입이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버그라든지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될 일 대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슈는 쌓여만 가는 프로젝트들이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느리냐? 우리가 지금 빨리 서비스 시장에 이슈를, 그러니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이 느리냐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슈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그 어떤 이슈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게 느린지, 승인 대기에서 생산 큐브로 가는 시간이 느린지, 아니면 의사결정자가 어떤 이슈를 진행할지 결정을 했는데 실무 리더가 실무 담당자한테 담당자 어사인하는 게 느린지, 생산 큐잉에서 대부 US 어사인드로 가는 시간이 느린지, 아니면 실무자가 실제로 이슈를 진행하고 해결 처리하는 데 느린지를 구간별로 워크플로우의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느린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진행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성능 효과가 좋은 건 역시 이슈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슈만 줄여주면 모든 게 다 줄어든다. 커스텀 필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줄고 뭐 모든 게 줄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부터 12년도까지는 등록되거나 업데이트된 지 2년이 지난 이슈를 별도 인스턴스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2012년도까지 했냐면 2013년도에 5점대가 나오면서 아틀란시아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성능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13년도부터는 지우지 않았는데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점대 버전을 저희가 이게 3점대 화면인데요. 3점대 화면은 20만 개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공식 문서에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1년에 20만 개씩 생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저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3개로 쪼개는, 지금은 6개로 나눠졌지만 인스턴스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동일 인스턴스를 4개로 복제를 뜨고 복제한 거에서 중복된 이슈를 그냥 다 일괄 삭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DB에 보시면 시퀀스 값이 있는데 그 값만 각 인스턴스별로 다르게 주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독립된 인스턴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0만 건의 이슈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 인스턴스가 그 중에 한 80%를 차지합니다. 120만 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위해서 포탈 전체에 지표를 보고 싶어하는 뷰가 많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원래대로라면 좀 더 짧게 쪼개서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인스턴스를 하나로 통으로 가면서 나머지 뭐 예전에 구 한 게임이나 구 라인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빨랐지만 네이버 인스턴스는 여전히 느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겪은 건데요. 잘못된 다량의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웹 서비스가 굉장히 느려지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클립스에 마이린이라는 플러그인도 있고 지금은 아틀란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ID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는 사내 패스워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내 패스워드가 저희 회사 정책상 3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변경이 되면 그 ID 플러그인에서 로그인을 거의 디도스 형식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당시에는 몰랐고 이제 나중에 사용 그 핀포인트, 그러니까 APN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볼 때 이제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잉여력 넘치는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꾸 저희 지라 솔루션이 느리니까 그 당시 사용했던 버전이 느리니까 데이터를 퍼가서 자기가 동일한 버전을 카피 떠서 뭔가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REST API나 그 당시 이제 지라 속 API를 이용해서 콜을 날리는데 그게 생각한 것보다 부하를 많이 줍니다. 예, 그게 어차피 저희 웹 서비스는 와스 서버 한 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냥 아파치에서 ACL로 IP별로 ACL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공수가 들어가서 아파치에 QoS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저 QoS 모듈을 도입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팀에서 알려주신 팁이었었는데 IP별로 분당 리퀘스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IP에서 1분당 몇 번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이후는 자동으로 블락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저걸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들어오지 못할 만한 수치로 그냥 적어놓고 그냥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나중에 개발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아마 저런 식으로 작업은 꼭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효과를 봤던 도구인데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표를 배치했는데 APM 도구입니다. 원래 저희는 제니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핀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서 동일하게 저희도 핀포인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리퀘스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샘플링이 되는데 유저의 리퀘스트별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외부 쿼리가 발생을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요 정도 리퀘스트가 들어오는구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게 바로 실제로 사용자가 받는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근데 이 리스폰스 타임을 보시면 저희는 원래 2.5초 이내로 다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위에 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습니다. 저희 네이버 인스턴스가 느려서. 그러면 이 응답 시간을 보고 상위에 있는 것들을 특정한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메소드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SQL 쿼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희는 이 APM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능 병목 지점을 찾았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지라 인터널 소스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라 인터널 소스를 수정하시면 좀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틀란시안의 서포트를 받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버그 리포팅을 하면 당신네들 혹시 소스를 수정했나요? 라고 답이 오고 당연히 저희는 소스를 수정했으니까 네, 일부 소스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러면 당신네들 잘못입니다 라고 답변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보통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종 6점대 버전을 쓸 때는 저희가 지라 인터널 소스를 고친 걸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서포트를 못 받아서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내는 작업을 했고 또 지라 인터널 소스를 고치시게 되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작업하실 때 버든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쓸만한 수준을 낮췄는데 이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안정성 문제였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이게 버그만 들어올 때는 큰 이슈가 없었는데요. 사용자들이 내가 할 일을 등록하고 소스에 소스 저장소에 커밋을 해야 되는데 소스 키를 생성할 수 없거나 아니 소스 키를 볼 수가 없어서 피드백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라가 죽어서 저는 일을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굉장히 이중화가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많은 삽질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틀란시아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 문서에는 루시는 나스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나스 올려놓고 실제로 루시 인덱스 위치를 같은 걸 바라보기 위해서 두 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락 파일이 생성되는 소스는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띄우는 경우 올라갑니다. 동작도 합니다. 문제는 인덱스가 깨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인덱스가 깨지면 아시다시피 검색이 안 되고 검색이 안 되면 실제로 이슈키를 알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덱스가 깨지면 리인덱싱 하는데 지금은 백그라운드 인덱싱이든 그 특정 프로젝트 인덱싱이든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 지라를 악을 걸고 리인덱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 단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는 반이중화라는 걸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장비가 장애가 나면 다음과 같은 리드온리 장비로 접근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온리 장비로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이슈를 보는 동안 대부분의 지라 서비스는 왓스를 재시작하면 정상 복구되니까 왓스를 재시작하고 정상 복구되도록 처리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렵지 않게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 플러그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헬스 체크하는 플러그인을 만들었고 마스터가 본인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마스터는 그냥 205K를 보냅니다. 마스터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슬레이브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슬레이브 서버는 맨 처음에 리퀘스트가 오면 마스터 서버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스터 서버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었어요 하고 500 에러를 보내고 마스터 서버에서 응답이 없으면 205K를 보내서 205K 받은 쪽으로 L7 헬스 체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위치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이 플러그인 하나
만들어 놓고 아파치의 릴라이 툴을 이용해서 그냥 헬스 체크만 하게 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위해서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2시에 장애가 났으면 저희는 오늘 새벽에 배치를 돌아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슈는 오늘 새벽 저희가 2시에 배치가 돈다고 하면 2시까지 입력된 이슈에 대해서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검색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입력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람을 통해서 계속 메일이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등록한 거는 그냥 그 디테일한 내용은 메일을 보시고 이전에 등록된 이슈 같은 경우는 메일에서 검색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애가 났을 때 리드오니 서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가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첨부 파일은 동일한 나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첨부 파일 삭제에 대해서 권한을 좀 많이 막아놨습니다. 리드온이긴 하지만 저희가 REST API를 막아놓은 건 아니라서 REST API 막으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값 하나만 바꿔주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현재는 막아놓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첨부 파일 삭제에만 좀 권한을 좀 다르게 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특정한 필드의 값만 1에서 0으로 바꿔주시면 REST API 콜이 맞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대부분의 에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의 왓스를 재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복구됩니다. 톰캣 재시작해서 복구 안 된 케이스는 아직은 거의 보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 부분을 계속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는 없으니까 자동으로 재시작되도록 복구하는 쉘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금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31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모든 라이트에 관련된 쓰기 관련된 작업은 다 막아놨습니다. 이슈 생성, 워크플로우, 덧글 같은 부분을 웹페이지에서는 아예 다 삭제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틀란시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 가면 알람 배너라는 형식으로 위에 배너를 넣을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이게 알람 배너인데 여기 페이지에 들어올 때 jQuery로 해당하는 아이디를 다 불러와서 그냥 다 리무브 시켜줬습니다. 아니면 히든 처리하든가 리무브 처리하면서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쓰기 관련된 작업에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작업해서 버전을 생성한다든지 구성 요소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두 동일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 저희 어떻게 배치 복제를 하고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운영이 돌아가고 그러면 반대로 리드온리 장비는 500에러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LCF 헬스 체크를 통해서 당연히 운영 장비로 리퀘스트가 가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마스터 장비를 내리게 되면 리드온리 장비가 205K를 리턴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L7 체크를 통해서 다시 리드온리 장비로 접근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리퀘스트가 리드온리 장비로 돼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리드온리 장비입니다. 라는 장비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루신 인덱스를 복제하고 DB를 덤프 떠가지고 우선 알싱크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스터를 올리면 마스터가 올랐기 때문에 다시 리드온리 서버는 500에러를 리턴을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사용자 리퀘스트가 가게 되면 다시 리드온리 장비를 내립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복제 인덱스를 적용시키고 실제로 리드온리 DB에 리스토어만 하면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띄우게 되면 500에를 리턴을 하고 운영 장비가 되고 여기는 하루 전, 그러니까 배치 작업이 일어난 시점의 데이터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거는 꼭 작업하시기 전에 마스터 장비를 내려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특별히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플러그인들이랑 저희 개발자분들이 만든 도구인데요. 여기는 간단히 보시면 저희가 잘 썼던 건 이제 자바 멜로디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모니터링 플러그인인데 저희는 그걸로 보진 않고 다른 걸로 보고 있고 지라 스위트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로 제공해서 저희도 쓰고 있는데 7점 버전부터 유료로 바뀌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스크립트 러너도 있는데 이건 시스템 운영자라면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료로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루비를 쓰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시스템 어드민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못한 몇 가지 이유가 플러그인들이 자꾸 상용으로 바뀌어가고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를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바 멜로디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신 거라서 그냥 시스템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다음에 있는 스레드 키를 오히려 더 많이 썼습니다. APM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 리퀘스트가 느린 경우가 있는데 그럼 특정 리퀘스트가 느린 경우에 이 스레드에 와서 보면 어떤 특정한 놈이 CPU를 많이 먹고 있는데 특별히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CPU만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냥 킬시켜줍니다. 어차피 10몇 분 동안 응답이 없었으면
요청하신 분은 이미 창을 닫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쟤 때문에 CPU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냥 킬시켜 버립니다. 가끔 가다가 유용한 도구인데 스레드를 킬시키는 방법이 잘 없어서 저희는 이 플러그인 도입해서 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원래 다 기본적으로는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료 솔루션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료로 바뀐 게 이제 원래는 무료로서 썼는데 이제 상용으로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복제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앱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로 유입이 돼서 동일한 앱에 대해서 버그가 뭐 블로그 앱에도 발생하고 카페 앱에도 발생을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을 다 복제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아틀란시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방법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지만 저희는 좀 기존에 이미 무료라서 이걸 쓰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한 번 제공한 기능은 참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 주고 사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메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틀란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메일 핸들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틀란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메일 핸들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슈에 덧글 추가하기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이슈 생성하기 뭐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된 기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에서만 지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JEditor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 쓸 때 위직 에디터가 원체 안 좋았던 지라에서 저거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 6점대만 돼도 이미 괜찮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타임 트래킹 앤 빌링 리포트인데요. 관리자들은 좋아하고 실무자들은 정말 싫어했던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플러그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그 초기 예상 시간과 워크로그를 입력을 하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너는 이번 주에 몇 시간 일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할당받았고 몇 시간 일을 했어 라는 것들을 도표로 보여줍니다. 개발자들이 정말 싫어했던 거고요. 금방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기 예상 시간 대비 얼마나 진척률을 나왔고 실제로 내가 예상한 것 대비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린오퍼 같은 플러그인 보시면 그 초기 예상 시간을 약간 변경하게 되면 정확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여줘서 프로젝트 매니징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자별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슈별로도 볼 수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리소스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근데 워크로그를 지속적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워크로그를 사용한 시간, 실제 이슈를 해결하는 데 들어간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는 많이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개발자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일부 조직에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단넷 기반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네가 회사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이슈를 처리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게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캘린더가 있고 여기에 BTS의 이슈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슈 정보를 이렇게 끌어와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저는 무슨 이슈를 처리했습니다. 라는 작업을 기록했던 팀도 있습니다. 정말 싫어했던 도구 중에 하나고요. 관리자분들은 좋아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정말로 일주일에 얘가 40시간 일했는지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EGBTS라는 도구인데요. EGBTS는 저희가 한창 지라가 장애가 많이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로컬로 가져가서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도구인데 마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콜렉팅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뭐 기본적인 뭐 덧글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동작은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창 지라 성능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활용하는 플러그인으로는 번역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아직 외부에 오픈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뭐 해외 법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번역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위에 있는 번역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가능한 옵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모든 페이지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요약, 디스크립션, 커멘트 있는 부분만 번역기를 돌린 결과로 변경시켜줍니다. 근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기 잘 들었는데 지라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예.
이 정도 노력이면은 자체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라를 도입하셔서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시기에는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다 서비스에 투입이 되는 시기였고요. 물론 이후에 저희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비라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만들었던 요비 이슈 트래킹 시스템은 GitHub과 유사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라를 쓰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제기됐던 게 요즘에 대부분의 이슈 트래킹 시스템은 GitHub과 같이 하나의 위키와 그러니까 문서와 이슈를 같이 볼 수 있고 소스 코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걸 좀 선호하시는데, 지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다 도구를 연동해서 컨퍼런스도 연동을 하고 아니면 깃허브에 연동을 해서 소스도 연결해서 볼 수 있지만, 아마 해보시면 저장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SVN, 그러니까 깃 말고 SVN 쓰는 당시에는 저희도 소스 저장소를 전부 다 연동해서 쓴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 SVN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붙이면 안 그래도 느린 지라가 더 느려지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그냥 순전히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갖고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비라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슈 트래킹 시스템보다는 실제로는 오히려 저장소에 더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이슈 트래커 기능 자체에는 좀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게시판 형식으로 밀려나서 내부적으로는 게시판 형식의 요비 2.0이 지금 나왔고 사용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라 같은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니즈를 가지고 계셔서 만드셨던 분이 NH 엔터에서는 지금 아예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만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우선 나중에 끝 시간에 아마 따로 질문 받는 시간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예. 지금 40분까지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리드온리 인스턴스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예. 라이센스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이센스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실제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 서버당 그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쟤는 지금 개발자 라이센스 떠 있고 실제로 운영 시점에는 접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운영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 개발자 라이센스로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드온리 인스턴스는 개발자 라이센스로 동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